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폭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미국 내 총격 사건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Let me say it again.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특별히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총기,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총기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 이용 시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꾸는 보조 장치에 대한 규제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히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총기 단속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가 조지아주 개정선거법 SB202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202는 지난달 24일 조지아 주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같은 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서명을 했으며 오는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란타 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등 3개의 지회와 연결해 브래드 라펜스버거 주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장을 제출한 단체는 지난 2020년 대선과 2021년 결선 선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유색인종 공동체와 함께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의 아시아계 미국인 대다수는 2020년 총선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했으며 해당 법안을 작성한 정치인은 의도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선호하는 투표 방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장벽은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제한된 영어 능력과 번역된 투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미 언어 장벽에 대해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85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오늘 8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열린 마스터스 시타에는 1975년 마스터스 대회 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로 출전한 리 엘더가 잭 니클라우스와 게리 플레이어와 함께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프레드 리틀리 회장은 최근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대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틀리 회장은 자신이 어떤 입장을 선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제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제 영국발 변이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미시간의 경우 그 증가세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5주 전보다 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166만 8,942명, 누적 사망자는 57만 3,23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9,5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39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5만 9,388명, 누적 사망자는 16,8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301명, 신규 37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191명, 누적 사망자는 1,016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9,340명, 누적 사망자는 1,22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8,849명, 누적 사망자는 92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5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5,810명, 누적 사망자는 8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8명,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614명, 누적 사망자는 41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래드 라펜스버거 내부부 장관은 주내 123개 카운티 중 3개 카운티 부재자 투표용지 이전 양식이 조지아 규칙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반 조치된 카운티는 커피, 그래디 그리고 테일러 등 3개 카운티입니다. 이들 카운티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실시된 전체 부재자 투표에서 0.37%만 차지합니다. 3개 카운티를 제외한 그 밖의 120개 카운티가 보유한 부재자 투표 수거함에 대해서는 조지아 규칙에 따라 부재자 투표 이전 양식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투표 수거함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재자 투표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 선거위원회의 긴급 규칙에 따라 허용되었습니다. 긴급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수거함에서 투표용지를 수거할 때마다 수거함의 날짜, 시간, 위치 및 투표용지 수를 포함하는 투표용지 이전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지아 텍의 대학 교육 가치 지수는 83.7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57.9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자문회사 스마트에셋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치스테이트 내 공립 및 사립 대학 중에서 조지아 텍이 대학 교육 가치 지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로는 에모리 대학교,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교, 오글소프 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에셋의 대학 교육 가치 지수는 학생 생활비 및 수업료, 신입생 재등록률, 졸업생 초봉 평균, 그리고 장학금 및 보조금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개막전 시리즈에서 연패를 당한 뒤 가진 워싱턴 내셔널스 원정 시리즈에서 2승을 기록하며 시리즈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연전 중 첫 경기를 패배했던 브레이브스는 이후 열린 더블헤더에서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며 시즌 시작을 2승 4패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개막전 수입을 내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맞이해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되며 선발 투수는 찰리 모튼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